땅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네. 자란 위에서 이제 꽃이 피는 이 형상을 글씨로 담았고 그 나라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크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 한글이지 않을까. 하요라는 네. 제품 글씨를 이제 제가 썼는데 너무 잘 되잖아요. 그거는 어떤 시대의 변화를 또 수용하지 않으면 네. 또 발전이 없다고 그렇죠. 저는 보고요. 봉주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누가 함께 하는지 아세요? 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강병윤 작가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작가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그 전통 서예를 바탕으로 이제 그 우리가 일상 쓰는 네, 말의 어떤 뜻 그리고 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글씨에 담아내는 네. 먹글씨 작가 영묵 강병인입니다. 와, 영묵이 그러면 강 작가님의 호이잖아요. 네. 영묵의 뜻은? 영묵이라는 뜻은 이제 길령자의 먹묵자인데요. 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 먹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어머, 근데 지금까지 지키고 네, 계시잖아요. 붓을 잡고 영원히 살리라 그런 뜻으로 제가 스스로 지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네, 네. 영묵 강병인 작가님 호 여러분들 이제 아셨죠? 네, 그리고 지금 먹글씨 작가라고 하셨는데요. 네. 우리 또 손글씨란 말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네. 손글씨하고 먹글씨하고 차이는요? 이제 먹글씨는 이제 영어로 이제 네. 우리 이제 동양에서 서예를 영어로 했을 때는 캘리그라피였고 그 캘리그라피를 이제 또 그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캘리그라피는 서양에서 개념으로 보면 좀 아름답게 쓰다. 그렇죠. 좀 뭔가 이렇게. 손으로 네. 아름답게 쓰는 그런 글씨를 다 포함하고 있고요. 동양에서는 이제 좀 예술적 어떤 표현 방식은 서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전통 서예의 어떤 현대적인 재해석으로서 이제 저희들이 먹글씨 또는 캘리그라피 분야를 이제 좀 개척해서 90년대 말부터요. 그런 작업을 해왔는데 또 이제 이 서예를 좀 순 우리말로 좀 바꾸면 네. 멋글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의 서자 글서잖아요. 글서죠. 그거는 이제 글씨이고 어허. 얘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네. 멋이니까 멋이네. 아, 그래서 멋글씨. 먹글씨. 아,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멋이라는 패션 잡지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멋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뭐 그냥 멋만 부리는 그런 글씨가 아니라 네. 어떤 그 동양의 서예에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든지 네. 어떤 그런 어떤 뭐 학예일치, 그러니까 학문과 예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어떤 표현 행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더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글씨를 좀 말합니다. 네,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멋글씨 작가님. 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저희 CC에서 그 새로운 한국을 주제로 해서 그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는데 거기서 최우수상을 그렇죠. 네. 현장 투표로 해서 정말 2등하고 압도적인 표 차이로 1등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성함을 한번 여기에 우리 시청자님한테 해주실까요? 우선 이제 그 정말 뜻깊은 자리에서 그 최우수상이라는 상을 받아서 굉장히 기쁘고요. 네. 그 또 특히나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지 않습니까? 이제 어찌 보면 좀 큰 또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또 CI 그리고 또 그동안 해왔던 포럼 문화를 선도하고 한국의 어떤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고 이런 전파하는 이런 포럼에서 그 상을 받았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에서 특히 꽃이라는 그 조각을 이렇게 또 보여주셨는데요. 혹시 오늘 갖고 오셨어요? 네. 와,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요거는 이제 제 글씨를 이제 바탕으로 조각가 이건세라는 분이 이 조각을 한 것입니다. 새로? 네, 새로. 이분이 아주 쇠를 아주 그냥 글씨를 다루듯이 하는 분이라 제가 이 글씨를 어떤 의미로 썼는지 또 이것을 세우고 싶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서예니까 평면이잖아요. 평면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글씨도 입체적으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3D예요. 그래서 이제 좀 부탁을 했더니 거의 뭐 정말 제가 생각한 바대로 이제
조각이 나왔고요.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그 글씨 쓰신 거를 그분한테 보여드렸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3차원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처음 아, 받아보고 네. 이 자코메티 그 조각보다 더 훌륭하지 않을까. 정말 너무 예, 이게 뭐 죄송하지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신체를 네. 이렇게 입체화한 것도 아주 뭐 아름답지만 네. 이 문자를 이렇게 입체화한다는 것은 또 다른 또 하나 표현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더욱 저는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이 한글 세움 프로젝트라는 나름 저 혼자만의 이제 컨셉을 가지고 네. 우리나라도 정말 프랑스 에펠탑, 에펠탑처럼. 네. 그리고 뭐 그 뉴욕의 자유의 신상, 아. 그리고 시드니 감의 오페라 하우스. 그렇죠. 그게 보면 전부 다 그 나라를 또 대표하는 이미지이고, 그렇죠. 랜드마크잖아요. 랜드마크이고, 어쩌면 또 그 나라를 먹여 살리는 관광 자원이잖아요. 자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과연 그런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있을까? 네. 그런 이제 질문으로부터 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진 이미지들이 뭐 김치도 있고 한옥도 있고 한복이 그렇죠. 있는데 아. 이 한글. 네, 근데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아. 그러니까 건축적 또는 뭐 조각으로 이렇게 크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 한글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예. 이번 이제 저희 공모전에 냈었습니다. 정말. 그리고 또 네. 제가 보기에는 작가님 또 하나 작품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좀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요거는 이제 뭐죠? 네. 여기는 이제 예. 그 봄이라는 글씨입니다. 우리 예. 봄, 여름, 꽃봄 할 가을, 때, 봄. 예, 꽃봄 할 때 봄이라는 글자고요. 예. 와, 정말. 이제 이것도 이것도 보면 밑에 딱 받치고요. 땅에서 이제 미음자는 땅이 되고요. 예. 그리고 모음 오는 가지가 되고 아하. 그 가지 위에 핀 꽃을 핀꽃. 예, 땅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예. 자란 위에서 이제 꽃이 피는 이 형상을 아. 이 글씨로 담았고 예. 또 우리 그 이건재 작가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예. 이렇게 돌려보면 네. 마치 사람이 또 춤추고 춤추는 모습 같네요. 그리고 막 제가 이거 뉴욕에 전시를 한번 했었거든요. 예. 글씨만 전시했는데 그 어떤 어린아이가 누나가 기지개 펴고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네요. 그랬는데 봄이면 만물이 네. 소생하잖아요. 근데 그는 평면 글씨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받아보고 예. 그 뉴욕에서 본 그 아이의 그 아. 자기 누나가 이렇게 기지개 피는 모습을 그대로 또 나온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거 대단한 작품입니다. 와. 이 꽃자도 사실은 네. 이제 네. 치읓은 네. 뿌리 역할을 하고요. 그렇죠. 예. 모음 오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지 역할을 가지. 하고, 그다음 쌍기역은 이파리나 이파리랑. 꽃이 이제 되는 그러니까 진짜 꽃이고. 네. 네. 꽃하고 봄. 봄입니다. 네. 정말 이 세우기 프로젝트 앞으로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최근에 또 제가 모르는 거 네. 작가님이 또 진행하고 계신 어떤 프로젝트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최근에 그 케이블 TV 예. 협회가 있어요 보니까. 예. 그 케이블은 뭐 예를 들면 TVN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이제 TV 많잖아요. 방송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한 100여 개의 어떤 100여 개. 기업 케이블 방송들이 모여 있는 협회인데 예. 우리나라 케이블 역사가 벌써 30년이 됐답니다. 세상에. 그래서 그 30년 이제 엠블렘을 이제 제가 좀 글씨로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케이블의 벌자에서 보면 좀 이 비협에서 예. 불꽃이 나는 모습을 표현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케이블의 역사, 케이블 어떤 그 방송국들 네. 영원히 꺼지지 꺼지지 않고 불로 타오르게. 발전하라는 의미를 담아서 글씨를 보냈는데 예. 다행히 바로 선택이 바로 됐고요. 선택이 됐어요. 그 작업은 이제 이미 신문에도 소개가 됐고요. 소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잘 설명할 수 말씀드렸어요. 있습니다. 저는 작가님 작품 볼 때마다 그 한글에 감정하고 그 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 쓰실 때부터 그 한글에 그 감정과 혼을 넣어서 불어넣어서 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셨어요? 그 이제 어려서 이제 이게 늘 붓을 가지고 놀면서 네. 그 뭐 한글의 어떤 이제 세종께서 한글을 만들 때의 어떤 생각, 철학, 네. 원리 이런 것을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네. 예를 들면 뭐 꽃은 꽃처럼 쓰면 안 될까? 한자는 꽃하로 그렇죠. 이렇게 쓰잖아요. 꽃화자가 쓰있잖아. 뭐 돌석자 어. 이렇게 한자 달월 이렇게 그렇죠. 쓰는데 한글도 달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달처럼 달달하고 꽃하면 뭔가 막
피어날 것 같고 그렇죠. 봄은 뭔가 막 생동하는 이런 그렇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봄은 봄처럼 뭐 날자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칼 하면 또 소리가 되게 날카로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말도 되게 그 어떤 뜻과 소리가 예. 이 우리네 삶과 이렇게 맞닿아 있고 그렇죠. 자연에 콩 하면 또 콩깍지 느낌도 나고 맞아요. 소리도 이 콩의 그 모양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콩은 콩처럼 뭐 꽃은 꽃처럼 쓰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예. 한글을 잘 쓰려면 예. 이 한글의 어떤 창제 원리 그쪽 걸 알아야 네,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이 한글은 세계 어떤 문자 역사에도 없는 그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훈민정 해례본인데 예. 그 해례본을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이게 그 제 글씨 기존에 써놓은 글씨하고 어느 부분은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뭐 90년대 말부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한글의 어떤 아주 그 핵심적인 제작 원리, 그다음에 한글의 어떤 철학, 그리고 그 되게 이제 한글은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끌고 왔지만 또 매우 과학적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발성기관의 상형화도 있지만 이 자연의 어떤 순환의 원리, 그러니까 낮과 밤이 바뀌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고 도는 그런 원리들을 이렇게 살펴보니 다 이 문자가 소리 문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뜻 문자, 자연, 인간 이 모든 삶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좀 제 글씨를 쓰면서 그게 다 녹아내려고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작가님 저기 그 먹글씨가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요새는 뭐 지금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제가 연락하면은 해외 로밍돼 있고요. 해외에 많이 전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어느 나라 전시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2010년은 이제 뉴욕에서도 개인 전람 했었고요. 네. 2021년은 이제 모스크바 러시아. 한국 문화원. 그다음에 또 어느 나라? 동남아 동남아 이제 자카르타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도 가셨던데. 네, 스페인. 한국 문화원 마드리드.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또 시드니 한국문화원 초청. 지금 뭐 5대륙 6대양 뭐 부족하네요. 그러면 그때 가셔서 그렇게 전시를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강연도 하고. 하시고 그럴 때 그 나라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거기 알려진 작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처음 보는데. 네. 근데 이제 전시 이제 오픈식을 작품을 이제 걸고 오픈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줄을 서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 기사 난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막 사람이 미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해서 제가 직접 나가봤어요. 진짜 그치? 줄을 섰는지. 어떻게 알고는 그렇게? 그게 이제 스페인 한국 문화원의 어떤 홍보도 있었지만 한국은 이제 각국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을 운영하잖아요. 맞아요, 세종학당 있잖아요. 각국에. 그래서 그 세종학당에 그 전 세계적으로 뭐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그냥 줄을 서 있다는 것이죠. 뭐 그거는 비단 이제 스페인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그 뭐 모스크바, 파리, 뭐 인도네시아, 파리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그런 한국어 열풍, 또 한국어를 배우려면 또 한글을 써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이제 한글 먹글씨 작가가 전시를 한다니까 굉장히 이제 어떤 기대치가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그 거기서 만났던 그 외국 사람들 중에서 가장 좀 뭐 재밌거나 아니면 인상에 남았던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거기서 이제 퍼포먼스 글씨를 이제 큰 글씨 쓰고요. 그 주변에 이제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어요. 그렇죠. 쭉 둘러싸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큰 종이에다가 글씨를 써보려고 하니까 써봐도 된다. 그렇죠. 그 청소년들이 그 바닥에 막 달라붙어가지고 한글로 막 그 모르는 글자들은 또 그 핸드폰에서 이렇게 쓰고 그 어떤 그 눈에서 있잖아요. 그 우리 한국어와 한글을 사랑하는
그런 게 선한 그게 눈에 다 써여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드니를 갔는데 이제 그 시드니에서는 또 이 이제 먹것이 수업을 좀 했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와 있는 모인 겁니다. 그 청년이 보니까 외모는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뭐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이제 한글을 해서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 청년인가 봅니다. 근데 자기는 순대 있잖아요. 한국의 순대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순대 글씨를 한번 제대로 써보고 싶어서 제 수업에 참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이었죠. 그래서 그쵸? 마지막에 이제 그 순대를 한번 썼는데 본인이 막 울컥울컥하고 잘 썼어요? 순대 잘 썼고 계속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자꾸 고맙다고 하느냐? 자기는 한글이 너무 아름답다. 근데 또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한글을 직접 써보는 시간을 가진 게 정말 너무 고맙고 고마운 일이다. 그래서 그게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요. 순대를 쓰고자 선생님 강의하는데 와서 또 직접. 그것도 한글로. 그 다음에 작가님 작품은 정말 너무너무 제가 다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저희 CC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더 좋아하는 게 우자 테마 로고인데요. 물론 저희 문화소통 포럼,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소통을 하자는 뜻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려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응자, 우자에다 받침 시옷 같기도 하고요. 그 우자 그 로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게 이제 그 한글은 이제 체계가 하늘과 땅, 사람 이게 어울림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문자의 어떤 시스템 체계인데요. 사실 이제 이 다른 문자들을 좀 살펴보면 이런 체계는 없습니다.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소리는 하늘, 끝 소리는 땅, 그리고 중간 첫 소리와 끝 소리를 이어주는 건 사람. 그래서 결국은 자연과 인간의 어우러짐, 그렇죠. 그리고 소리와 삶을 자연의 어떤 변화들을 끌어온 게 한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자라는 글자도 이렇게 해체를 해보면 먼저 첫 글자는 이응이잖아요. 이거는 하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끝자는 시옷이잖아요. 종성인 끝소리인데 이건 땅이고 받쳐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음 우가 이제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 사람의 형상이 다 있는 거죠. 머리 그리고 몸, 이게 그다음에 다리, 시옷은 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작가님이 해놓으신 걸 보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저희 이제 로고가 같이 이제 영상으로 들어갈 텐데 정말 그래서 이제 막 우자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도 주고 저렇게도 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웃이 이제 몇 가지 그러니까 막 손을 들고 이렇게 하고 이런 이제 춤추는 모습을 이제 글씨로 이제 표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그 멋글씨 하면은 뭐 붓이라든가 이런 도구를 생각하는데요. 요새는 또 뭐 디지털 캘리그라피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그 멋글씨하고 디지털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뭐 서예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피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문방사호, 벼루, 종이, 그다음 붓 이게 다 이제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글씨를 썼을 때 더 이제 그것이 가치가 좀 올라가거든요. 그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수고로움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 먹을 갈아야 되고. 그렇죠. 먹을 갈아서 시간과 정성과 글씨를 쓴 다음에 또 붓을 깨끗하게 빨아놔야 되고 또 이 하선지가 구겨진 거를 또 펴서 또 표구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작품이 이제 완성이 되고 이런 이제 과정인데 이제 디지털은 이제 그런 걸 생략하는 거죠. 효율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사실은 뭐 모든 문화든지 이런 것들은 교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도 융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비벼가지고 더 섞어야죠. 맛있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거는 어떤 시대의 변화를 또 수용하지 않으면 또 발전이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아주 추구하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아날로그적으로 더 각으로 가는 방법도 나름의 더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저기 우리 작가님 하면은 뭐 드라마의 여러 가지 그 타이틀 뭐 또 우리
소주 글씨서부터 정말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요즘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분야에 더 역점을 두어서 활동을 하시는지요? 뭐 딱히 이렇게 분야를 네. 정하지는 않았고요. 네. 뭐 이제 이게 글씨가 이제 보통 작가로서 이제 순수 서예, 그러니까 현대 한글 서예의 어떤 분야를 또 저는 또 나름대로 추구해 나가고 있고, 하나는 또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한 상업적인, 예를 들면 뭐 드라마라든지 책이란 영화 이런 이제 이 작품들을 해 나가는 건데,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속에서 항상 이제 추구하는 것은 그걸 나누지는 않고요. 하요라는 제품 글씨를 이제 제가 썼는데, 맞아요, 작가님. 지금 하요가 너무 잘 팔리고 있어요. 너무 잘 되잖아요. 네. 세계 지금 뉴욕도 곧 진출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 맨 먼저 보는 것은 사실은 하요라는 글자이죠. 글자. 그 브랜드의 미적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순수 서예로서의 어떤 작품도 추구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제 상업적인 것에서도 이제 한글이 가진 어떤 조형성, 또 아름다움, 그리고 그 이제 제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속성, 특히 이제 기업의 어떤 사실 기업 이념마저도 수용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다 예술이라는 거는 정말 끊임없는 그 영감을 받아서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작가님은 어디서 영감을 받으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또 뻔한 대답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첫째는 이제 제가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그 추구하는 또는 서예가들한테 요구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학예 일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학문과 그러니까 기예가 문만 잘 다룬다고 해서 좋은 글씨를 쓸 수 없다. 그래서 학예 일치. 그렇죠. 예를 들면 중국의 어느 서예가가 그 글씨를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거의 뭐 붓이 그냥 하나의 산을 하나 이루었는데 호수를 까맣게 만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자기 글씨는 힘이 없어 보인다. 그랬더니 옆에 누가 한 사람이 그럼 맞다. 당신이 책을 안 읽지 않느냐. 응? 학문이 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 학예 일치가 안 되는. 그래가지고 이제 만군의 책을 팔뚝 밑에 묻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죠. 추사도 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 꾸준히 계속 이제 공부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결국은 이제 글씨라는 것이 우리는 삶과 또 동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뭐 가족과 또 친구들과 또 사회 선후배들과의 어울리고 술 한잔 하고 그게 또 희노애락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가 자연인 것 같습니다. 자연에서 늘 이제 자연은 또 다른 서성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좀 크게 알아봤는데요. 또 작가님이 본인 작품 말고 또 남의 어떤 예술 작품이나 책이나 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얘기해 주실까요? 그 책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열심히 읽는 책은 훈민점 해례본입니다. 훈민점 해례본도 책입니다. 그렇죠. 아주 훌륭한 책이고요. 읽어도 참 너무나 오묘한 그런 철학이 다 담겨 있고요. 그래서 뭐 훈민점 해례본은 거의 뭐 끼고 살다시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추사 김정희 선생 관련한 책은 뭐 정말 보이는 대로 사서 구매해서 읽고요. 그래서 이제 추사 선생님의 어떤 작품 세계라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 학예 일치 또 문자 향서 번기라는 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책의 힘이 없으면 문자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니까. 그 말 너무 멋있어요. 책의 힘이 없으면 문자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서건기니까 그죠. 추사 관련한 책도 뭐 그냥 묻지마 식으로 읽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 여러 책들이 있지만 또 가끔 이제 또 있는 책이 이제 당시 300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당나라 시를 300개 모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1편, 2편이 있는데
매일 아침 또 당나라 시를 한 편씩 읽고 있는 것도 나름 즐거움이고. 오늘 우리 강병인 작가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늘 제가 뵐 때마다 많이 배우지만 오늘은 또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이 배웠는데 특히 제 지금 마음에 남아있는 거는요. 학예, 그쵸? 학문이 받침이 돼야지 예술, 그리고 글자의 향기도 학문이 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게 참 그 글씨도 못 쓰는데 공부를 하고 계속 하라고 그러니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작가님의 그 명성이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자자할 수 있는 거는 늘 그렇게 그 양쪽을 다 겸비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정진하는 자세 때문에 오는 것 같다고 얘기해도 될까요? 아이고.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곧 다음에 봬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비안또.